홍 기자님, 어제 신혼여행을 갔나요? 연기됐나요? 그게 신혼여행이? 연기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지금 뭐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조문을 하거나 이러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신혼여행을 그런 마음에 좀 연기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보고요. 또 사실은 그 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화보도 촬영했고 예. 그 보름 뒤에는 파리에서 프랑스 파리에서 두 사람 목격했다는 보도도 이제 중국발로 나왔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일단은 신접살림 뭐에 집중을 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사진은 소속사 측에서 공개를 해준 거죠, 언론사에? 소속사에서는 흑백 사진만 3장 정도 공개를 했고요. 예. 국내 언론에는 완전히 비공개, 철저 보안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비공개 결혼을 했는데 중국 매체들이 뭐 바이두, 뭐 봉황망, 뭐 왕이망, 뭐 텐센트 이런 데서 그 이제 여기가 신라호텔 영빈관이잖아요. 약간 별관처럼 있거든요. 그렇죠. 본관의 그 객실 중에 시티뷰, 그러니까 도시를 바라보는 방들을 예약을 해서 거기서 아예 몰래 촬영하면서 생중계를 하거나 심하게는 드론을 띄워서 이 이제 위쪽에서 이렇게 모습. 그래서 뭐 결국은 두 사람 입장하는 모습, 또 송중기 씨가 결혼 서약서 읽으면서 우는 모습, 송혜교 씨가 본인의 그 친정 어머니한테 인사하다가 우는 모습, 또 이걸 넘어서서 또 이제 결혼식 뒤에 뒤풀이가 있었어요. 그 피로연까지 아예 다 중국으로 생중계가 됐습니다. 서울시내에서 드론을 띄우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러네요. 그렇죠. 뭐 어제 참석자들이 촬영편을 보니까 글쎄요, 어떤 영화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스타들이 왔어요. 뭐 영화계의 한류 스타 총동원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나 얘기하면 다 여기 이제 적어도 있었다. 근데 어제 가장 크게 화제가 된 것은 깜짝 등장을 한 게 이제 장찌희 씨예요. 장찌희 씨? 우리나라 중국 홍콩에서 날아온 거죠. 그런데 어떤 인연이 있냐면은 송중기 씨하고는 중국의 화장품 브랜드의 CF를 같이 찍었고, 송혜교 씨하고는 이제 왕년 90년대 이 스타 감독이었는데 왕가위 감독의 영화죠. 일대 종사에 같이 출연을 했던 인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와 다 인연이 있는데 한국에 날아와서. 근데 송중기 씨 옆에 서 있네요? 주로 그랬고 오히려 더 화제가 된 건 피로연에서 유아인 씨도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장찌희 씨가 유아인 씨하고 커플 댄스를 췄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으로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처럼 송출됐다가 국내로 다시 들어와서 지난밤부터 상당히 이제 화제가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뭐 이 박보검 씨 피아노 연주를 현장에서 했고요. 박형시 씨는 이제 아이돌 출신의 연기자 아닙니까? 아주 열창의 노래를 부르고 사실은 아까 우리가 앞에 전했지만 김주혁 씨의 이 정말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에 좀 어두운 분위기여서 그렇지 결혼식 자체만은 피로연만은 굉장히 뭐 스타들의 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피로연 영상도 있다고 하는데 그 영상도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뭐 사실 결혼식 할 때는 지인들이 뭐 총동원돼서 축하를 해주기 마련이죠. 그렇죠. 뭐 외국에도 그렇잖아요. 뭐 작은 축제잖아요. 뭐 하루 종일 그냥 춤추고 노래하고 뭐 그 아름다운 뭐 송송 커플의 결혼식인데 마침 이제 안타까운 게 이제 김주혁 씨 장례식하고 좀 겹쳐서 그것 때문에 조금 뭐 꼭 춤까지 춰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또 뭐 그거는 또 그거고 또 이거는 또 뭐 결혼식은 또 축하해 줘야죠. 뭐 이설에는 뭐 신혼여행도 좀 연기한다는 뭐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건 아주 뭐 확인된 건 아니고 하여튼 뭐 결혼식은 어제 아주 화려하고 성대하게 신라호텔 그 영빈관 그 뒤에 그 야외 무대가 있거든요. 아주 오붓하고 호젓한 자리에서 했는데 중국에서는 드론 위성을 띄워서 화면을 갖고 있고 정작 한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갖고 있고 한국은 너무 기자들은 순진했고 중국은 좀 법을 위반해 가면서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촬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저 영상도 어떻게 또 노출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모든 게 지금 다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드레스도 그렇고 뭐 팔찌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그 일단 피로연은 저 이제 그 장찌 말고도 중국의 잡지 편집장이나 그 프로그램 MC가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MC가 또 저런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서 또 공개한 부분도 휴대전화로. 있고, 네, 또 이 이제 결혼식 그 일단 협찬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이제 그 함께 말하자면 구입을 했는데 한 브랜드에서 뭐 굳이 말할 건 없지만 이제 뭐 유럽의 브랜드, 프랑스의 브랜드에서 한 브랜드에서 이제 옷을 샀어요. 턱시도 사고 드레스 샀는데 송혜교 씨 그냥 깔끔하게 목 네모나게 이렇게 파진 그런 이제 옷을 했는데 사실 뭐 이렇게 옷은 깔끔해 보이는데 예. 이게 뭐 영국의 왕세자비라든가 모나코의 왕비가 들어올 때 주로 여기 브랜드 네, 크리스찬 디올 네, 저기 써 있어서 네. 이제 옷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최소한 뭐 3천만 원 이상 심한 거는 뭐 1억 5천, 2억도 한다고 그래요. 이 드레스 하나에. 그래서 뭐 송혜교 씨가 얼마짜리인지는 아직 이제 확인이 되진 않았고요. 예. 또 손에 들고 있는 은방울꽃 부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영국 이런 왕실들 주로 아직 왕실이 남아 있는 데서 이런 그 이제 꽃을 하는데 저 은방울꽃도 이게 5월이 그 이제 제철인데 그때도 한 뭐 100만 원, 200만 원 하고 제철이 아닐 때는 적어도 1000만 원, 1500만 원씩 한다 그래요. 아, 저 꽃이요? 네, 꽃 부케 하나가요. 그래서 뭐 그냥 협찬 없이 해서 본인들 돈으로 했으니까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예. 굉장히 고가의 드레스와 귀한 부케를 들고 예.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는 답례품 같은 거 하는데 좀 의미가 있어 보여요, 이거는. 둘 다 이제 외국에서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이기 때문에 예. 외국인들을 좀 배려해서 이제 전통 매듭 팔찌를 준비해서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외국인 하객을 배려한 모습도 그러니까 역시 한류 스타라는 뭐 이런 명성이 걸맞게 예.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중국이 드론을 띄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은 많지만 예. 또 한쪽에서 빈소가 차려졌는데 말은 많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 사드 봉합을 선언을 한 첫날 예, 예. 네, 중국에서 사실 그동안 그 한류 스타에 대한 보도가 금지돼 있었는데 아주 이례적으로 지금 굉장히 대대적으로 다 보도를 했거든요. 뭐 대서 해금이 투표를 됐다고 했거든요. 그럴까요? 예. 네, 일종의 그런 신호탄으로서 또한 역할한 부분도 있으니까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좋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한중 정상 교류가 되면서 웨이보의 검색어가 이거였다는 게 1억이 넘어요. 1억 9천만 건 정도 조회수가 됐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관심도 보여졌던 거고요. 그리고 예. 이제 한국에 대한 관심을 대중 매체들이 먼저 이제 보도를 하면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해빙기가 왔다 이런 부분을 이제 공식적으로 조금 시인한 거 아닌가라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송송 예. 결혼이 꼭 한류 봉합이 풀어지는 거하고 과하게 날짜가 맞았어요. 날짜가 맞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사드 때문에 양국이 단절됨으로써 피해보는 게 우리나라도 피해봤지만 중국의 피해도 이것도 그렇죠. 만만치 않은 겁니다. 예, 예. 왜냐하면 해외에서 중국 투자가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중국 사람 빼놓고는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중국 투자가.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투자를 안 하면 중국도 저기 선진국으로 가야 되는데 중진국 함정에 빠져요. 중국이 굉장히 답답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큰 게 이 바로 한류죠. 한류에 대해서 1억 9천만 건이 조회수가 나올 정도면 중국이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 다 끊고 나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드 뭐 풀려서 좋긴 하지만 네. 중국이 오히려 답답하고 더 아쉬워서 해결이 된 거지 중국이 우리나라를 봐줘서 했다?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중국이 아쉬워서 이렇게까지 해결의 국면에 들어선 거다 이렇게 예.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한류가 최전선에 있었던 측면도 있었고 직격탄을 맞은 것도 한류 엔터테인먼트도 맞습니다. 직격탄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화장품 수출 문제라든가 예. 뭐 자동차 여러 가지 이제 반제품, 부품들, 교역 문제, 그리고 주로 여행 관광업, 그렇죠. 유커가 끊겼다. 그러니까 국내만 해도 이제 명동이 한때가 있었죠, 최근까지. 그런데 사실은 드러나지 않게 엔터테인먼트, 엔터주 이렇게 예. 줄여 부르는데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의 투자 받고 중국으로 우리가 투자하고 우리나라 방송이나 영화 프로그램을 또 중국에서 리메이크하고 예. 저작권 발생하고 우리 배우들이 또 거기 가서 뭐 CF나 작품 활동하고 지금 뭐 저 추자현 씨 보세요. 중국에서 뭐 최고의 스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 봉쇄령, 금한령 때문에 한류 컨텐츠가 막히면서 이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보고 싶었는지에 대한 열망이 어제 웨이보에 수치로 전 나타났다고 보여져요. 그 생중계하고 있는데 불법 생중계죠. 그런데 그 실시간으로 517만 명이 결혼식을 중국에서 보고 있었던 겁니다. 570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이벤트인 거죠, 중국에서. 예. 근데 사실은 태양의 후예의 대박이 중국에서 났거든요. 인민해방군도 이런 작품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시진핑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가 그런 얘기도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낯익은 얼굴들을 중국 사람들은 중국의 이제 컨텐츠 소비자들, 팬들은
마음 놓고 봐도 되는 시점이 도래했다. 예. 이런 어떤 신호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결혼식장에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부모님도 좀 관심을 모았는데 먼저 송혜교 씨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어머니도 그렇고 송혜교 씨 본인도 굉장히 감정이 남달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 어린 나이에 18살에 결혼을 해서 또 그러니까 만으로 18살이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해서 금세 또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로 상경을 해서 홀로 키운 딸이거든요. 그런 딸이 장성을 해서 결혼을 하니 어머님 마음도 남달랐을 거고 그래서 송혜교 씨는 어머니한테 인사하다 눈물을 흘렸을 거고 송중기 씨는 더욱더 장모님 꽉 끌어안으면서 제가 잘하겠습니다 약속을 했겠죠. 근데 사실 송혜교 씨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게 처음이에요. 하다 보니까 와 한류 스타 정말 이 아시아 최고 미녀라고 실제로 그 어떤 조사에서 발표도 됐었거든요. 예. 아시아 최고 미녀의 어머니는 어떻게 생겼을까 했는데 옆모습뿐이지만 상당히 미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언론이 잡아냈군요. 네네. 그래서 또 한번 와 역시 그 어머니도 미인이구나. 네 그렇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송혜교 씨하고 송혜교 씨 어머니하고 관계 끈끈한 게 집도 선물해주고 또 맞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홀로 키웠으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었을 거예요. 10대에 딸을 하나 낳아서 예. 남편 없이 홀로 키웁니다. 그것도 이제 상경을 해서 서울에서 키우는데 이 모녀 관계는 굉장히 특별한 모녀 관계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주변 지인들은 송혜교 씨 어머니가 송혜교 씨 못지않게 아름답다. 자매 같은 모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말 미녀 자매 같은 모습이다. 그런데 그렇게 억척으로 송혜교 씨를 굉장히 반듯하고 엄격하게 키웠습니다. 송혜교 씨가 굉장히 지금 봐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유복한 집안의 딸처럼 외동딸처럼 당당한 모습이 자태에 배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지켜내야 했던 어머니의 고통. 그리고 또 이 성공한 딸이 그 어머니를 바라봤을 때 이제 가정을 꾸리고 떠났을 때 어떤 망감이 교차하는 느낌. 이 모녀가 눈물을 흘린 것은 아마 이 고생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송중기 씨 아버님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제 너는 우리 집 며느리다. 아가야 이런 말을 더 보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정이 이제 합쳐지면서 그야말로 최고 스타의 가정이긴 하지만 돈이나 인기와는 또 바꿀 수 없는 저 두 집안 내면에 이 부모 관계의 끈끈함이 드러난 결혼식이었다. 그래서 저렇게 젊은 스타들이 요즘에 결혼식에서 많이 웃지 눈물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송중기 씨와 송혜교 씨는 어제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송중기 씨도 울었다는 거고 저기 보면은 글쎄 장모님이 이제 꼭 껴안아주는 거거든요. 뭐 요즘은 뭐 남자들도 많이 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요즘은 남자들이 오히려 더 복받아서 오열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데 예전에는 이제 신부들이 많이 울었는데 요즘은 남자들이 이제 자기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면서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오열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도 몇 번 봤고요. 근데 아마 송중기 씨도 본인이 이렇게 한류 스타가 된 데에는 뭐 부모님도 있고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있었겠고요. 그리고 이제 장모님도 이제 이렇게 자기 아내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에서 감정이 좀 복받쳤던 것 같습니다. 송중기 씨는 형제가 좀 많으니까 뭐 그럴 수 있었는데도 눈물을 흘렸다는. 그만큼 송혜교 씨를 사랑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지금부터 이제 기정사실이야 이렇게 된 거죠. 어제 밤까지 불안했을 거 아니에요.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요새.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내 아내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 뿌듯한 마음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있는 거죠. 그리고 양가의 뭐 결혼 만남이지만 또 송혜교 씨는 좀 어려운 가운데서 호르몬 씨랑 이렇게 성장해왔고 또 송중기 씨는 저 집안은 저기 송영무 국방부 장관하고 그 같은 은진송 씨 그 집안입니다. 충남 대전 쪽에 많은 그 우암 송시열 후손들이에요. 그 집안이 굉장히 번창한 집안이죠. 저 송혜교 씨는 또 여산송 씨라고 같은 보는 좀 달라서 같은 그 동성 동부는 아닌 거죠. 그래서 어제는 어째 결혼이 서로 아주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만남이니까 저렇게 눈물도 많고 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됐고요. 박형시 씨는 이제 아이돌 출신의 연기자 아닙니까? 아주 열창의 노래를 부르고 사실은 아까 우리가 앞에 전했지만 김주혁 씨의 이 정말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에 좀 어두운 분위기여서 그렇지 결혼식 자체만은 피로연만은 굉장히 뭐 스타들의 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피로연 영상도 있다고 하는데 그 영상도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뭐 사실 결혼식 할 때는 지인들이 뭐 총동원돼서 축하를 해주기 마련이죠. 그렇죠. 뭐 외국에도 그렇잖아요. 예. 뭐 작은 축제잖아요. 뭐 하루 종일 그냥 춤추고 노래하고 뭐 그거 아름다운 뭐 송송 커플의 결혼식인데 마침 이제 안타까운 게 이제 김주혁 씨 장례식하고 좀 겹쳐서 예. 그것 때문에 조금 뭐 꼭 춤까지 춰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또 뭐 그거는 또 그거고 예. 또 이거는 또 뭐 결혼식은 라든가 모나코의 왕비가 들어올 때 주로 여기 브랜드 네, 크리스찬 디올 네, 저기 예. 써 있어서 네. 이제 옷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최소한 뭐 3천만 원 이상 심한 거는 뭐 1억 5천, 2억도 한다고 그래요. 이 드레스 하나에. 그래서 뭐 송혜교 씨가 얼마짜리인지는 아직 이제 확인이 되진 않았고요. 예. 또 손에 들고 있는 은방울꽃 부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영국 이런 왕실들 주로 아직 왕실이 남아 있는 데서 이런 그 이제 꽃을 하는데 저 은방울꽃도 이게 5월이 그 이제 제철인데 그때도 한 뭐 100만 원, 200만 원 하고 제철이 아닐 때는 적어도 1,000만 원, 1,500만 원씩 한다 그래요. 아, 저 꽃이요? 네, 꽃 부케 하나가요. 그래서 뭐 그냥 협찬 없이 해서 본인들 돈으로 했으니까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예. 굉장히 고가의 드레스와 귀한 부케를 들고 예.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는 답례품 같은 거 하는데 좀 의미가 있어 보여요, 이거는. 둘 다 이제 외국에서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좀 배려해서 이제 전통 매듭 팔찌를 준비해서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외국인 하객을 배려한 모습도 그러니까 역시 한류 스타라는 뭐 이런 명성이 걸맞게 예.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중국이 드론을 띄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은 많지만 예. 또 한쪽에서 빈소가 차려졌는데 말은 많지만 홍 기자님, 어제 신혼여행을 갔나요? 연기됐나요? 그게 신혼여행이? 연기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지금 뭐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조문을 하거나 이러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신혼여행을 그런 마음에 좀 연기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보고요. 또 사실은 그 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화보도 촬영했고 예. 그 보름 뒤에는 파리에서 프랑스 파리에서 두 사람 목격했다는 보도도 이제 중국발로 나왔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일단은 신접살림 뭐에 집중을 하겠다 이런 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사진은 소속사 측에서 공개를 해준 거죠, 언론사에? 소속사에서는 흑백 사진만 3장 정도 공개를 했고요. 예. 국내 언론에는 완전히 비공개, 철저 보안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비공개 결혼을 했는데 예. 중국 매체들이 뭐 바이두, 뭐 봉황망, 뭐 왕이망, 뭐 텐센트 이런 데서 그 이제 여기가 신라호텔 영빈관이잖아요. 약간 별관처럼 있거든요. 그렇죠. 본관의 그 객실 중에 시티뷰, 그러니까 도시를 바라보는 방들을 예약을 해서 예. 거기서 아예 몰래 촬영하면서 생중계를 하거나 심하게는 드론을 띄워서 이 이제 위쪽에서 이렇게 모습. 그래서 뭐 결국은 두 사람 입장하는 모습, 또 송중기 씨가 결혼 서약서 읽으면서 우는 모습, 송혜교 또 축하해줘야죠. 뭐 이설에는 뭐 신혼여행도 좀 연기한다는 뭐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건 아주 뭐 확인된 건 아니고 하여튼 뭐 결혼식은 어제 아주 화려하고 성대하게 신라호텔 그 영빈관 그 뒤에 그 야외 무대가 있거든요. 네. 아주 오붓하고 호젓한 자리에서 했는데 중국에서는 드론 위성을 띄워서 화면을 갖고 있고 예. 정작 한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갖고 있고 한국은 너무 기자들은 순진했고 중국은 좀 법을 위반해 가면서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촬영한 거 아닌가 이런 게 예. 생각이 됩니다. 참 저 영상도 어떻게 또 노출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모든 게 지금 다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드레스도 그렇고 뭐 팔찌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그 일단 피로연은 예. 저 이제 그 장찌 말고도 중국의 잡지 편집장이나 그 프로그램 MC가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MC가 또 저런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서 또 공개한 부분도 휴대전화로. 있고. 네, 또 이 이제 결혼식 그 일단 협찬이 없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이제 그 함께 말하자면 구입을 했는데 한 브랜드에서 뭐 굳이 말할 건 없지만 이제 뭐 유럽의 브랜드, 프랑스의 브랜드에서 한 브랜드에서 이제 옷을 샀어요. 턱시도 사고 드레스 샀는데 송혜교 씨 그냥 깔끔하게 목 네모나게 이렇게 파진 그런 이제 옷을 했는데 사실 뭐 이렇게 옷은 깔끔해 보이는데 예. 이게 뭐 영국의 왕세자 씨가 본인의 그 친정 어머니한테 인사하다가 우는 모습 또 이걸 넘어서서 또 이제 결혼식 뒤에 뒤풀이가 있었어요. 예. 그 피로연까지 아예 다 중국으로 생중계가 됐습니다. 서울시내에서 드론을 띄우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러네요. 뭐 어제 참석자들이 촬영편을 보니까 글쎄요 어떤 영화제보다도 훨씬 더 많은 스타들이
왔어요? 뭐 영화계의 한류 스타 총동원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예. 아닙니다. 아무나 얘기하면 다 여기 이제 적어도 있었다. 근데 어제 가장 크게 화제가 된 것은 깜짝 등장을 한 게 이제 장찌희 씨예요. 장찌희 씨? 우리나라 중국 홍콩에서 날아온 거죠. 예. 그런데 어떤 인연이 있냐면은 송중기 씨하고는 중국의 화장품 브랜드의 CF를 같이 찍었고 예. 송혜교 씨하고는 이제 왕년 90년대 이 스타 감독이었는데 왕가위 감독의 영화죠. 일대 종사에 같이 출연을 했던 인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와 다 인연이 있는데 한국에 날아와서 근데 결혼식에. 송중기 씨 옆에 서 있네요? 주로 그랬고 예. 오히려 더 화제가 된 건 피로연에서 예. 유아인 씨도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장찌희 씨가 유아인 씨하고 커플 댄스를 췄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으로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처럼 송출됐다가 국내로 다시 들어와서 예. 지난번부터 상당히 이제 화제가 되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이 박보검 씨 예. 피아노 연주를 현장에서